한번 이렇게 같이 나눌 만한 내용이 있네요. 김기영 님이 관로 열고 강의사님 관로 닫고 이미 한 달 동안 베어마켓 랠리 치고는 많이 올랐고 최근 상승에 발동을 걸었던 티미라우스 기자가 지난 10월 21일 날 그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긴축 강화 시그널을 보낸 건 요거는 또 일요일 날 올렸던 그 트위트 같고 그 기사. 긴축 강화 시그널을 보낸 게 티미라우스가 또 다시 긴축 강화 시그널을 보낸 건 연준이 이보다 더 크게 오르면 연준 정책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중간 선거까지 조금 더 오르면 다시 큰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이제 강의사님하고 비슷한 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티미라우스는 아주 신났어요 보니까. 지가 뭘 하나 쓰면은 세상이 막 덜썩덜썩하니까 덜썩덜썩해. 누가 시켜서 하는지 지 생각으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럼 저 뭘 걱정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10년하고 3개월입니다.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개월. 네. 네. 제가 예전에 작년에 10테크 1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리세션 중에서 지금하고 닮은 게 있었어요. 1970년대 이후에 리세션 중에서 다 어떻게 리세션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70년대 이후에 네. 페드가 긴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일정 기간이 소요된 후에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금리 올리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빠질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예외가 있었어요. 10테크 2가 까꾸러지면서 거꾸로 지면 10테크 2가 까꾸러지면서 10테크 2, 10테크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하고 2년, 10년하고 1년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면서 까꾸러지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달랐어요. 그거는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이 까꾸러졌어요. 무거웠어요. 시장이. 너무 올라서 까꾸러지고 나서 이거 거품이네? 라고 하면서 페드가 늦게 들어왔어요. 정책적 실수. 그 정책적 실수에 전단에 뭐가 있었느냐? 94년도에 미스 스텝이 있었어요. 94년도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어. 속도가 너무 빨랐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로에 맞춰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네.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올려버렸어. 그러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금리 올리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 내릴 거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 뭐냐 여기서 올리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 ISM 제조업지 50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드는 ISM 제조업 지표를 보지 않아요. 실업률만 봐요. 실업률. 그게 답인데 다 알려줬어. 그런데 안 들어. 제가 1년 내내 얘기해도 막 유가가 어떻고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얘기하지 페드는 필립스 국동 갖다 놓고 그것대로 정책하고 있어요. 그것도 후행으로. 그런데 계속 막 인플레가 오르네 내리네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실기했어. 5% 정도에서 금리를 땡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4.3% 거의 완전 고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린스펀이 실기하면서 90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쫙 6점 몇 %가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축소하면서 시장이 먼저 빠지고 나서 페드가 뒷탈을 때리면서 그 시장이 확 미끄러졌어요. 지난 1970년대 이후 50년 동안 페드발 리세션에서 딱 한 케이스가 그거였는데 지금 케이스하고 비교해 보시오. 2018년에 금리를 땡기는 게 맞았어요. 그때 정책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롬 파월이. 그런데 트위터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 자를 수 있지. 너 내 대통령 해야 되는데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나 팬데믹 빵 터져갖고 150년 동안 풀었던 돈을 1년 만에 다 풀어버렸어요. 정책적 실패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까꾸러뜨리면서 그걸 막 이게 지금 어디 있어 이거 지금 이게 네, 천천히. 요거거든 지금 이거. 네. 지금 이렇게 올린 거 지금 다시 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9억 달러라고 하고 9조 달러라고 하고 지금 요만큼 빠졌어요. 얼마요? 3천억 달러 정도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9조 달러에서 8조 7천억 달러 온 거예요? 예. 그래프 봐서는 지금 뭐 엄청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네. 아니죠. 예.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3배가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렇게 해야 이제
본전으로 돌아가는데 물론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거 예.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예.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이게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온 상황에서 00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2002년도 주식시장이 10테크 1이 먼저 빠지고 나서 다 한 게 아니라 일드커브 인버전 나오고 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 먼저 20% 빠졌어요. 이미 3, 4개월 전부터 이미 주식시장 빠지고 정책이 거기서 뒤늦게 들어간 거예요. 네. 정책 실패가 나온 딱 두 가지가 2000년대하고 그거하고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닷컴법을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놔버리면 정책을 놔버리면 그럼 다시 인플레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경제를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연준에서 얘기 많이 했던 게 아서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볼커가 이렇게 했는데 아서는 잘못했다. 정책판 실수했다라고 하는 아스번즈? 네, 아서번즈.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페드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2년물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스턴트니까 2년 만기 남은 거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2018년에 보면. 그런데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검은 선으로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국채금리는 고점을 먼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정책금리는 한동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고원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고원지대. 네, 7개월, 여기는 15개월, 여기는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결론 슬라이드에 나오는 플래토? 네, 플래토가. 플래토.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요런 첨탑 형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여기 보시면 짧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첨탑 형태로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첨탑 형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 실업률이 천천히 개선되면 경제를 봐요. 이렇게 불 잘 붙고 있나라고 하면서 쭉 봐요. 그러면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페드는 경제를 죽이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자, 고용, 생산에 관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통화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걔들이 스포일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 실패를 쿵쾅쿵쾅 해서 여기서 쿵쾅쿵쾅 하면서 템포를 미스박자를 냈기 때문에 쫙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쫙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플라트 기간이 상당히 짧은 고딩 양식 형식의 플라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럼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향후 연준의 정책 금리 경로에 대해서 이른바 higher for longer,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 거다 하는 이것도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속을 수가 있네. 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딱 여기가 무슨 뭐 타짜들 모이는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될 게 하나도 없네. 안 되죠. 실컷 higher for longer라더니. 예, 그게 이제 저도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자 그러면 예.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 샀습니다. 아, 그거. 저희 PPL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PPL 아니고요. 정말 제가 사랑해서 그래요. 제가 2003년도부터 그거 읽으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제가 공부하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시장 읽어내는 데는 그게 짱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경제학 교과서 맨 마지막에 계량 경제학, 통계 가르쳐주고 수리 경제학, 확률 통계 가르쳐주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그게 나오고 있어요. 합리적 기대는 뭐냐? 삼성전자가 우리는 동결할 거야 생각하니까 하이닉스하고 저 마이크론이 우리 캐펙스 투자 취소할게, 생산 감산할게.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이 하라고 안 하고 지들이 먼저 구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지 아니까. 여기서 분당을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는 거하고 내곡 타고 들어가는 거하고 수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내비가 실시간으로 막 교통량을 표까지 주잖아요. 근데 제가 여의도 처음 왔을 때는 그 아이나비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면 이제 길만 안내하지 트래픽을 말해주지 않아요. 길만 안내해주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출발할 때 6시쯤에 라디오를 탁 틉니다. 틀면 지금 뭐 경부고속도로 쪽은 막히고 있고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내곡이나 경부로 갑니다. 그 방송 듣고 다 또 수수로 그쪽으로 갈 거 아닌가. 몰려가니까. 다 수소로 가. 그럼 거기가 다 수소 물려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심플한 합리적 기대예요.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뭐 테이퍼링 안 한다, 금리 안 올린다, 뭐 QT 안 한다, 그거 왜 다 속았냐? 합리적 기대에 의한 상상을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가 부러지느냐면 경제가 부러져 버리거든요. 지금 소비 심리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요걸 보시면 M2가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말한 게 러시아 전쟁,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다 맞는 얘기인데 결국에 돈 많이 풀려서 인플레 나온 거다. 쓸 돈 없어. 그 이게 이렇게 쪘는데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인플레도 내려올 거니까 인플레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 이거 보시죠. 재화 가격 상승률은 이제 그러니까 굿즈는 이제 그 땅을 찍은 거예요. 이제 이건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돼 임금 인상 관련된 것도 못 올려준다라고 꺾여 버렸어요. 이거 이제 지금 검은색이 예. 임금 인상 의지예요. 임금 인상 올려주면서까지 사람 구할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졸트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시장은 더 반등하겠죠. 야 이제 고용시장 적체가 해소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겠네 라고 하는 거죠. 인플레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가격 인상하는 의지거든요. 그동안은 PPI도 오르고 물가도 하니까 막 물가를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건이 안 팔려. 네.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나오는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존 주택도 이제 기존 주택면 펜딩 이거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완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해고 관련된 언급들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레이오프 관련된 것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수요 위축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레벨이나 08년도 레벨까지 올라간 거죠. 예. 야, 수요가 위축되는구나. 그러면 소비가 지켜져야 되는데 얘들 보면 지금 파란 선이 크레딧 카드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리볼빙까지 합친 거. 은행들, 상업은행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여기 퍼스널 세이빙 레이트는 이게 이제 축적이 돼서 요걸 적분을 해보면 이제 이게 플러스권에 있으니까 저축은 늘어나는 거예요. 세이빙 늘어나는 건데 네. 요때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평균 대비해서는 많이 낮죠. 그러니까 평년 이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크레딧 카드는 써놓고 소비해놓고 못 갚으니까 리볼빙으로 돌리는데 리볼빙 이자가 20%랍니다. 에? 미국에요? 예. 아니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리볼빙이 20%래. 리볼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1,0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냥 돌려주는 거래요. 그냥 다시 이자가 붙고 하는 거래요. 그게 지금 20%랍니다. 우리나라겠죠. 2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플라토를 형성하게 되면 이 소비가 까꾸러지는 거예요. 소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빠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름 아닌 해고가 늘고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페드가 의도한 그대로의 저가 되고 그러면 공장 가동률은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산업 생산이 축 처지는 그야말로 리세션이 딱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게 지표가 딱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깎으러진다. 그러면 그거 나오고 나서 우리가 왜 바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부터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주식 빠지는 걸 걱정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 살 타이밍을 잡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요걸 보시면 이게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NBER이라고 그래요. 내셔널 뷰로 오브 이코노믹 리서치라고 하는 데에서 리세션이야라고 판정해주면 평균 얼마나 걸렸냐면 15달 후에 리세션을 판정하다 1년하고도 한 4분기 후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트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언제냐? 여기 다음에 2010년 정도 돼서 이게 리세션이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식 꼬라박고 막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요. 여기 금리 인하를 할 때 경기가 막 안 좋아지는 거가 이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쭉 빠지고 있잖아요. 크라이시스를 반영해서 쫙 빠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주식 올라간다고 지금 피벗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금리 인하할 때 올라간 데가 어디 있죠? 없거든요. 그러게요. 없어요. 금리 인하는 왜 하겠습니까? 인플레로 막 오르던 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초크 밸브를 탁 해서 헤드락 걸렀다가 초크를 딱 조이다가 얘 죽을 것 같으니까 놔주는 좀 거거든요. 이제 숨 좀 쉬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리세션을 고민하는가? 그럼 다 팔고 도망가라는 얘기냐? 올라가면 팔고 도망가야지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저점이 어딘가를 잡아내야지. 안 그러고 리세션 판정받고 나서 주식을 판다든가 아니면 그때 돼서 대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5개월 즉 4분기 정도 있다가 5분기 정도 있다가 바닥을 그때가 리세션이야라고 하면서 주가를 보면 평균 61% 올라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는 거를 고점 17,000에서 멀티플 저거 받을 때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멀티플 100배짜리가 어떻게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엑소모빌 차라리 사는 게 낫다.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차라리 배당을 주는 걸 사는 게 낫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번 올라갔다가 큰 하락이 있고 나서 바닥이 어디 정도일까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 4주 이동평균 실업률이 6개월치가 튀어 오르면서 그게 쫙 실업이 올라가다가 까꾸러지게 돼요. 그게 까꾸러진 게 언제냐? 돈을 계속 풀다가 야 이제 더 안 풀어도 돼라고 하면서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스며들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주식 때려 박아서 실패한 적이 역사상 지표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1년이나 1년 반 걸릴 건데 그거를 못 참고 갖다 예금해놓고 정기적금 해놓고 1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반 깨먹었다고 하더라도 1억이 5천 됐더라도 나중에 5천 찾아서 거기서 찍으면 큰 흐름을 먹을 수가 있는데 손실을 조금 메우려고 하는 걸로 반등 준다 하면서 기껏 해봐야 70% 빠지고 20% 올라가는 건데 이거 먹겠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물 태우고 유상증자 맞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가고 막 하고 거래 정지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6개월간 남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그거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삼성전자 사고 갖고 있는 거지. 만약에 주식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거지. 저처럼요. 훌륭하십니다. 네. 아 역시 미모만큼이나 의도치 않게, 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게 뭐 늘 와가지고 너는 왜 안 좋은 소리만 하냐 그러는데 제가 깡통 2번 찬 데가 꼭 요 때였어요. 닷컴 버블하고 서프라임은 내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2018년에는 떨어질 때 제가 기가 막히게 피했습니다. 2018년에 기가 막히게 피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죄송하지만 서프라임 터질 때 강영현이는 2020년에 올라갈 때도 자꾸 쇼 쳤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쳤어요. 서프라임 터진 게 아니고 코로나 터질 터질 때. 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전부터 쳤어요. 2019년에 비싸다라고 하면서 케이프 지수 올라갈 때 그동안 돈 못 벌었냐 13년 상승장에서 번 거 30% 뛰어다가 미국 인버스 찍자 1,040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망가질 때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거 망하겠다. 셰일가스. 유가가 60불 막 떨어지고 그럴 때 그거 찍어서 그게 무려 400%가 났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원금 다 깨먹었어도 이미 다 수익 났었고 그 다음에 뭘 샀느냐 은 샀어요. AGQ라고. 그게 또 400% 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얘기할게요. 지났으니까. 그게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제가 그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시장을 자꾸 한쪽 방향에서만 자꾸 보지 마시고 자리를 바꿔보면 위치를 바꿔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위아래 자꾸 빠지는 걸 갖고 자꾸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5천만 원 사놓고 5억이라고 있는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반등 주면 이제 그동안 제가 5월달 3월달에 올라가면 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도망가십시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말 피를 토하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20% 30% 올라주면 이거 리세션 대비해야 된다. 그것만 하시면 자산을 크게 지킨 다음에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기회는 미국보다는 만약에 미국에서 IT나 어떤 기술적인 추세를 볼 수 있어서 내가 정말
그런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가야지. 그래봤자 뭐 30% 환율 30% 밑줘도 뭐 3,000%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시장은 신흥국이든 어디든 그동안 까져 있던 시장에서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반등을 준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부터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놔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된 네. 거죠.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후라이팬에서 고기가 막 패티가 익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패티가 후라이팬을 달군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가스가 불이 타고 있거든요. 후라이팬이 고기를 굽는 거지 고기가 후라이팬을 굽는 게 아닙니다. 자꾸 까꾸로 인과관계를 생각해야지 둘이 같이 끓고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뒤집어 버리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야, 저 뭐야, 우리 또 애청자분들은 모처럼 우리 또 강현 이사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 나온다니까 그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에다가 또 유머까지 해서 아주 재미난 또 한 시간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때가 때니만큼 우리 강 이사께서도 자제해 주신 것 같은데 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들었는데 다 공감이 가요. 다 공감이 가고 마지막에 후라이팬이 패티를 굽는 거지 패티가 후라이팬을 굽는 거 아니다처럼 지금 가장 시장에서 저 또한 공감하는 게 이러다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면 주식이 날아갈 거야 라는 그 명제에는 저는 정말 꼬표를 치고 싶은 게 역대 늘 갖고 오시는 표에도 그렇지만 금리는 왜 내렸느냐 장 부러지고 경기 빠그라지니까 금리를 내린 거지 그렇죠. 금리 내렸다고 해서 금리를 먼저 내리는 적도 없고 그렇죠. 장 빠지고 경기가 망가지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금리 내리는 게 늘 연준이고 중앙은행이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묘하게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만 하면 장이 날아갈 것이 한다는 게 마치 그 후라이팬 위에 있는 고기 덩어리가 후라이팬을 갖다 굽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절대선 절대악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철학인데 어느 당은 뭐 소위 말하는 좌파가 절대선, 우파는 절대악, 뭐 그 거꾸로의 경우 미국의 민주당이 절대선, 공화당은 절대악, 러시아는 절대악, 우크라이나는 절대선, 세상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보는데 혹시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간다 칩시다. 네. 그리고 상원도 지금은 뭐 딱 절반인데 어떻게 한 석이라도 더 많아. 네. 그래서 공화당이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레드 웨이브를 이뤘어요. 네. 그랬을 때 공화당 강의사께서는 어느 쪽으로 배팅하시겠습니까? 공화당이 다 와가지고 무슨 경제사나 경제학 개론을 쓴 교수님 같은 톤으로 그동안 너무 방만했었지. 인플레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대중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인플레 잡으시오. 좀 더 단호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친 김에 대선에서도 한번 또 대통령도 가져오자. 그러면 딴 거 있나 표라는 게. 돈 풀어. 금리 인상 왜 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전자할 것 같아요. 전자. 예. 공화당 자체의 그동안 어떤 해온 걸로 보면 민주당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돈 막 풀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균형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하고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풀어서 막 주고 그러니까 공화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야 미국이 굉장히 위대한 나라인데 가서 햄버거 가게 가서 패티만 구워도 저렇게 노숙하지는 않는다. 근데 저 노숙자한테 왜 돈 줘야 돼? 쟤들 그거 주면 마약 먹으러 가잖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만약에 하원을 저거 한다 그러면 그동안 막 지원하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들도 막 바뀔 텐데 그럼 만약 공화당 쪽에서 어떤 레드 웨이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것들은 캄다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돈을 많이 안 줄 거니까.
바뀌고 균형 재정 쪽으로 빨리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소비는 더 빠른 식으로 침체가 되고 그 사람들 얘기한 거는 네가 빚나해서 질른 거잖아.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거죠. 오케이. 지금 강 이사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로 저는 네. 말씀드릴 수 있네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서 나왔던 45대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강 이사께서 말하는 전통적인 어떤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라는 안 맞죠. 가는 좀 별개로 생각할 네. 필요가 있다는 거 네.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확실히 강 이사가 네. 저보다는 사람이 순수하네요. 아직도 세상 갖다 그렇게 어떤 기대와 어떤 그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보다 훨씬 맑은 영혼의 소유자래요. 기대를 하시는구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기대하시는구나. 근데 뭐 딱히 뭐 그저건 아닌데 주식하다 보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읽어내야 되는 정말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MC보다 중간선거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식의 이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연준을 갖다가 격려하거나 타박하는지를 딱 보면은 방향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또 못다 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지만 네. 또 저희들 어쨌거나 또 모실 테니까 그때 네. 거부하지 마시고 딱 지금 긴가민가 싶으실 때 일단 간다고 흥분하지 마라. 네. 잘 대응하면은 지키기도 하고 다음에 기회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